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즘 하락장이라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시절에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 마음을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마음이 굉장히 편한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만 그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락장 대응과 마음이 힘든 이유, 그리고 항상 마음 편한 투자자가 되기 위하여 그 대안이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락장 대응, 이 장기 투자자일 때 하락장 대응을 한다라고 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교체 매매 방법이 있겠죠. 덜 빠진 자산을 팔고 많이 빠진 자산을 사는 거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더라면 비트코인이 많이 안 빠지니까 비트코인을 조금 팔고 이제 많이 빠진 자산을 사버리는,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둔 상황이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갑자기 지금 이 순간 뭔가 비트코인이 좀 덜 빠지고 에이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에이다를 사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뇌동매매를 하지 말고 미리 BTC 마켓에서 얼마 정도로 빠졌을 때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를 사겠다, 이렇게 미리 투자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만 이 교체 매매도 사실 유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뇌동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트코인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을 전부 다 판 상태에서 다른 자산이 이미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빠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러면 마음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본인이 편한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스스로 계획을 해놓고 본인에게 편한 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처럼.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유 자금 상황이나 아니면 현재 직장에서의 연봉, 인내심의 정도, 투자 경력, 매매 스타일, 해당 자산에 대한 믿음,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제가 그 구독자님들의 마음이 어떨 때 편안할 줄 알고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추천을 드린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댓글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사면 좋을까요? 이런 거 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버틴다 아니면 손절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버틴다 아니면 손절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분들도 있고, 손절할까요? 아니면은 익절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것도 떨어졌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뷰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켜놓은 줄 알았는데 안 켜놨네. 떨어지기 전에 그 계획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BSV 이런 애들이 19만원 이러고 있는데 19만원에 팔 거였으면 20만원일 때 팔았어야 되고 21만원일 때 팔았어야 되죠. 당연히 20만원, 21만원 정도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19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에이 설마 안 가겠지 라는 그런 식으로는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생각을 해놓고 계획한 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좀 말해드리고 싶고, 일단 좀 켜지는 시간 동안 또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계획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미리 계획해놓지 않으면 정말 초저점이 아닌 곳에서 괜히 분할 매수를 한답시고 매수를 했더니만 더 바닥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교체 매매를 하던 간에 아니면 추매를 하던 간에 그냥 물린 돈만 많아지고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려도 힘들지 않은 구간까지 미리 계획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분할 매수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본인의 마지노선, 본인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왜냐?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매수를 하는 그 순간에는 더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상황에서만 전부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시로 제가 BSV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BSV가 만약에 지금 구간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면 그냥 물리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물리고 가냐? 바보냐?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모든 돈이 물려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BSV인데 저는 이 구간을 깨고 갈 거라고 안 보고 있는데 만약에 깨고 가더라도 빠질 구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봐도 코로나 때도 이만큼 빠졌다가 바로 며칠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빠진다라는 거 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괜찮다. 코로나 위기 때도 이만큼 빠졌었다가 바로 회복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반드시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 첫 번째로 하락장일 때 믿음이 힘든 이유는 투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사실 믿음이 부족한 자산에는 그냥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번에서 사실 대부분 많이 걸리실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산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1년도 기다릴 수 있고 2년도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는 2년 동안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2년 동안은 반드시 제가 가진 자산들이 다 많은 펌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도 만약에 펌핑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 실패한 거예요. 투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가격의 등락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2번까지 가는 데까지의 등락은 사실 이만큼 갔다고 하나? 이만큼 갔다고 하나? 어떻든 간에 여기서 팔면 똑같다는 거죠.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저는 사실 가격 등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올 때마다 무조건 기회일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직장에서 채굴한 현금을 가지고 이런 구간에 더 많은 매수를 해서 이 2번 구간에서 팔 때 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폭락은 결국에 항상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폭락은 항상 기회다라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밑에서 더 못 산 게 아쉽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거는 욕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밑에서 못 샀다.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저도 BSV가 여기가 저점이 아니고 더 내려가면 뭐 좀 아쉬울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한 욕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점을 잡죠? 저점을 저점이라고 완벽하게 잡는 사람은 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10번 다 맞추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저점을 맞추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산다면 결국엔 굉장히 큰 이익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상승할 때 상승세에 올라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잘 타면서 오히려 폭락했을 때는 사는 걸 망설인다는 거죠. 왜냐?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자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욕심이자 자만일 수 있다. 물론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고 뭐 투자 경력도 있으시고 저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잡아봤다. 그래서 어떤 본인만의 저점을 잡는 기법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말리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욕심을 조금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을 너무 많이 잃었다. 너무 많이 잃어서 힘들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건 역시 과한 욕심이고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을 잃을 그럴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마음 편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확신을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요. 확신 없는 자산엔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 말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저한테 오르비체인 매수 방법 묻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댓글들에 대답을 안 할 생각인데 오르비체인 매수 방법은 사실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누구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르비체인 매수법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르비체인에 대해서 저는 학습을 조금 많이 안 하셨을 가능성도 높다고 비춰지거든요. 왜냐면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매수법을 물어보신다는 건 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스스로.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로라던가 아니면 뭐 영상 촬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댓글을 단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매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법이라도 그리고 매수법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매수에 대한 선동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제 투자 어떤 방법과 어떤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혼자 학습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올비트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올비트 거래소에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그래요. 올비트 거래소가 내일 없어지면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유 자금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제 여유 자금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했잖아요. 솔직히 전 3년도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일단 투자자로서 마음이 편하려면 죄송해요.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게 진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저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저점을 잡는 건 운이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실패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저 역시 항상 실패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 실패에 대한 대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안까지 마련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대안은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자산에서 5가지 기회를 노린다고 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대안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클레이튼 오르비체인이 거의 한 60-70%가 비중인데 얘네로 만약에 못 먹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제 투자가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자기 클레이튼 오르비체인 다 없애버리겠다, 카카오 그냥 추방하겠다,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지만 갑자기 그러면은 저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다 같이 손절 치고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있겠죠. 비트이더 리플, 불장을 먹는다. 저는 이 불장도 반드시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클레이튼 오르비체인도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비트이더 리플도 확신을 하고 있지만 저라는 사람의 확신이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도 틀리고 두 번째도 틀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형 알트코인 중 유망 알트코인으로 먹는다. 비중은 다 다르지만 저는 이 비중이 다른 만큼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3번이 성공해도 저는 큰 부를 얻을 수 있고 4번이 성공해도 큰 부를 얻을 수 있고 5번을 성공시켜도 큰 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것 하나라도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이 암호자산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5가지 대안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대안뿐만 아니라 이제 저번에 제 지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트 이더로 불장을 먹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르빗 체인이랑 기타 등등으로 먹겠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테슬라나 국내 지수기로 먹겠다. 그러니까 얘도 1, 2번 망해도 3번으로 살아나겠다는 거죠. 1번 망해도 2번으로 살아나고. 뭐 사실 우리의 대안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중에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는 뭐 3, 4, 5번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과 2번에 더 비중을 크게 쏟는 거죠. 하지만 저는 3번, 4번, 5번도 저는 성공을 시킬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학습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을 짜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자님들의 어떤 이런 편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어떤 본인만의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블록체인 혁명은 정말 우리 삶에서 거의 다시 오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기회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진짜 다 각자의 손에 달려 있지만 일단 이 블록체인 혁명이 기회라는 걸 알아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기회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뭐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자영업을 하고 있으시면 자영업,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사 몇 개 더 읽고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런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